자, 데이비드 보이. 이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정말 변화무쌍함의 아이콘. 팝문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예술세계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깊은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다들 데이비드 보위를 카멜레온이라고 하잖아요. 뭐 워낙 끊임없이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가 왜 그렇게까지 변신해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아픈 사연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의 커리어는요, 뭐랄까, 끊임없는 재창조 그 자체였죠. 화성에서 온 외계인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부터 아주 냉철하고 우아한 신화트 듀크까지 보이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변신이 그냥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깊고도 개인적인 헌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보위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그의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복형 테리 번스라는 인물을 만나보시죠. 테리 번스는 데이비드 보위의 이복형이었어요. 어린 보위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준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평생 조현병으로 고통받았고 오랜 시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1985년에 47의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리가 보위에게 준 영향은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한쪽은 정말 눈부신 빛, 그러니까 창의성의 원천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아주 깊고 어두운 두려움의 그림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보면요. 테리는 보이한테 재즈나 문학 이런 아방가르드 문화를 알려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열어줬어요. 말 그대로 영감의 원천이었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형의 조현병 투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한테는 유전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엄청난 공포, 그리고 언젠가 나도 형처럼 잠식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를 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보이랑 아주 가까웠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데이비드가 끊임없이 변신한 건 단순히 예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방어적인 행동이었죠. 마치 자기를 집어삼킬 줄도 모르는 그 무언가로부터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앞서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보이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페르소나들이 사실은 형에 대한 헌신인 동시에 그 끔찍한 비극을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극복 메커니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말에 따르면 보이가 만들어냈던 그 페르소나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형의 삶과 그 비극적인 죽음을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보려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보이의 창작 과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슬프게도 그의 전 예술 인생은 근본적으로 테리의 조현병에 바치는 헌사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런 평생에 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작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1994년에 나온 앨범 일앤 아웃사이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이 주제가 어떻게 정점에 다다랐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그의 커리어 내내 그는 분열된 정체성을 탐구해왔죠. 그러다가 1994년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비엔나 근처에 있는 마리아 구깅 정신과 병원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환자들이 만든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예술, 이른바 아웃사이더 아트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강렬한 경험이 1994년 컨셉 앨범 원 아웃사이드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 병원에서 보이는 더 이상 세계적인 록스타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예술가로서 환자들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면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예술, 그리고 가족, 또 정신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보위의 예술과 그의 삶은 결국 형 테리에 대한 기억, 그리고 테리가 처음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거대하고 새로운 세계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가 직접 남긴 이 말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형 테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마법을 봤어요. 형의 그 열정 때문에 저도 그 열정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저는 형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의 음악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그의 그 변화무쌍한 멜로디와 가사 속에는 한 동생이 평생에 걸쳐 형에게 보내는 아주 길고 애틋한 인사가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